이번 시간에는 프로이덴탈의 수학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학화 활동의 경험과 중요성 관련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교수학적 현상이란 뭐냐면 수학적 개념과 구조라는 본질을 그 본질이 조직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어떤 현상과 관련해서 기술하고 교수학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 구조라는 본질이 있으면 그 본질을 조직의 수단으로 작용하는 어떤 현상이랑 관련하여 이제 기술하고 이거를 교수학적으로 적용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현상은 이제 본질로 조직을 해서 이제 기술하고 교수학적으로 조직하는 걸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봅시다. 말이 좀 어렵죠. 음수를 단순히 0보다 작은 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의 성질을 가진 현상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현상이 이익과 손해, 이게 실생활을 관련해서 지어오면 이익과 손해, 온도의 상승과 하강,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의 지상층과 지하층 이렇게 하죠. 일단 본질은 서로 반대되는 방향성을 가진 양의 하나의 수의 체계를 통합하여 계산하기를 위해 음수와 절대값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이 본질을 교수학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수직선 위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게임이나 퐁장장고의 변화를 통해서 음수의 연산 법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현상을 통해서 이 본질을 교수학적으로 적용을 해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화 같은 경우는 현상을 본질로 조직하는 이러한 과정, 그 다음에 현상을 수학자의 필요에 맞게 적절히 손질하여 새로운 것, 즉 본질로 조직해내는 조직 활동을 얘기합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일단 현상을 가져와 보면 우리 반 학생의 30명의 수학 성적이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점수가 각양각색이겠죠. 정리된 것도 아니고 되고. 그래서 0점부터 100점까지 흩어져 있는 이 점수들 그 자체로는 반 전체의 실력을 아직까지는 파악하긴 어려운 무질서한 데이터가 되겠죠. 왜냐면 점수가 막 각양각색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직화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30개의 점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해보거나 다 더해서 인원수로 나누는 규칙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본질인 중압값 또는 평균이라는 본질적인 개념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복잡한 30개의 데이터는 평균 75점이라는 하나의 본질로 조직화돼서 현상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가 실생활 내용을 이제 적절히 손질해서 이제 이렇게 수학적으로 조직해내는 것을 우리는 수학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수학화란 현상을 본질로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현상을 또 본질로 조직하는 교대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화 과정이란 이러한 현상과 본질의 교대 작용에 의해서 수준이 상승을 이루어지는 불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현상이란 현실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이렇게 현실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수학적인 경험일 수도 있으며 수학화란 수학자들이 수학적 개념, 아이디어, 구조 등을 포함하는 수학적 수단에 의해서 현실의 경험을 조직하거나 수학적 경험을 체계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수학화 과정에 대한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현상에 대한 거는 주변의 상자, 책, 거울 등 모양 그 자체를 얘기를 한다고 실제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본질로 조직화를 하게 되면 이 모양들을 직사각형, 정사각형이라는 용어와 성질로 정리를 해봅시다. 이때 우리는 도형에 대한 이제 도형이 발생하게 되죠. 이제 학생에게 정사각형에 분석해야 할 본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수준 2를 보면 새로운 현상화가 또 발견이 됩니다. 이제 직사각형의 성질이나 정사각형의 정의는 그 자체로 당연한 재료가 됩니다. 이런 현상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수준 높은 이제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인가라는 포함관계와 논리적 추론이라는 더 높은 본질로 조직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불연속적으로 이제 수준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현상과 본질의 교대 작용에 의해서 수준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